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AI와 디자인 강의 자료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데이터 분석이랑 생성 모델, 이 두 가지에 좀 집중해서요. AI가 디자인 분야에서 정보를 어떻게 분석하고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할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AI는 뭐랄까, 정말 강력한 분석 도구이면서 동시에 창의적인 파트너가 될 잠재력이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질, 이게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네, 결국 거기에 이제 인간의 통찰력이 더해져야만 진짜 가치가 나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럼 바로 좀 흥미로운 분석 사례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강의 자료에 나온 보스턴 서드 플레이스, 그러니까 제3의 공간 프로젝트요. 이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그 사례. 정보 데이터랑 구글 스트리트 뷰 이미지를 이렇게 딱 결합해서 도시 공간의 특징, 뭐랄까 일종의 성격을 파악하려고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단순히 지도 만드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네. 도시의 어떤 패턴을 이해하고 또 굉장히 복잡한 정보를 처리하는 데 AI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걸 잘 보여주는 예시였어요. 처음에는 근데 분류할 공간 종류가 너무 많아서 좀 어려움을 겪었죠. 아, 맞아요. 그랬었죠. 네, 근데 이제 음식, 교통, 편의시설 이런 식으로 도메인 지식을 활용해서 범주를 좀 줄이니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만으로도 동네 분위기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와, 진짜 신기하네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AI 분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 그 보스턴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AI가 분석한 결과랑 실제 현실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AI 분석 결과는 반드시 현실과 비교하면서 검증해야 하고요. 또 데이터를 해석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들,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 함정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강의에서도 강조됐던 건데 그 생존자 편향 사례가 아주 대표적이죠. 그 2차 세계대전 비행기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전투에서 돌아온 비행기들 보니까 총알 자국이 특정 부위에 많더라. 그래서 거기를 강화하자. 이랬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정말 치명적인 곳에 맞은 비행기는 아예 돌아오지를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 데이터는 빠져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데이터만 분석해서 잘못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듣는 성공 사례들 뒤에는 사실 얼마나 많은 실패 사례가 가려져 있을까요?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접하는 정보들이 대부분 성공한 케이스 위주니까요. 또 다른 중요한 오류는 상관관계랑 인과관계를 혼동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늘면 상어 공격 횟수도 같이 늘어난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아이스크림이 상어 공격을 유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니죠. 실제 원인은 뭐겠어요? 바로 더운 날씨라는 숨겨진 변수 때문이죠. 더우니까 사람들이 바다에도 많이 가고 아이스크림도 많이 사 먹는 거고요.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연관성만 보고 섣불리 결론 내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데이터를 볼 때 정말 비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맞습니다. 그런 비판적 사고가 AI를 활용한 창작, 그러니까 생성 모델을 다룰 때도 똑같이 중요해요. 아, 이제 생성 모델 이야기로 넘어가 보는군요. 네, AI의 또 다른 얼굴이죠. 스케치를 넣으면 막 렌더링된 이미지로 짠 하고 만들어주는 픽스토픽스 같은 거나 아니면 텍스트만 입력해도 이미지를 뚝딱 생성하는 그런 모델들이요? 그렇죠.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마찬가지 원리예요.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 패턴을 학습해서 새로운 글을 생성해내는 거죠. 네, 특정 지식을 추가로 학습시키는 파인 튜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파인 튜닝을 하면 좀 더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죠. 예를 들어 강의 자료에서처럼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학습시켜서 그 분야 질문에 더 잘 답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네, 디자인 아이디어나 코드를 AI가 짜준다고 생각하면 와, 진짜 편리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것도 결국 AI가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다는 점, 이걸 기억해야겠네요. 핵심은 그거예요. 생성 AI가 만드는 결과물은 결국 학습된 패턴에 기반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학습시켰느냐가 결과물의 질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분석에서처럼 생성 과정에서도 도메인 지식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아, 그 장수이자 사례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아주 좋은 예시죠?
데이터만 보면 노인 교통사고가 증가한다는 현상만 보이는데 그렇죠. 실제 원인은 어르신들이 신호등을 건너려고 막 서두르다가 사고가 나는 거였고, 네, 그 현장에서의 관찰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횡단보도 중간에 의자를 설치하자. 이런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거잖아요. 이건 AI가 바로 제안하기는 어려운 영역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데이터는 현상을 보여주지만 문제의 진짜 원인을 파악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건 결국 사람의 관찰과 해석, 즉 도메인 지식과 통찰력이었어요. AI는 정말 강력한 도구지만 최종적인 판단과 의미 부여는 결국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요. AI는 디자인에서 분석이든 생성이든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데이터가 가진 한계나 편향을 인지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결국 AI는 여러분의 통찰력으로 잘 가이드될 때 그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네. AI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AI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서 인간의 창의성을 점점 더 잘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 AI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단순히 과거의 패턴을 효율적으로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의 틀을 깨는 정말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려면 말이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